몰라요. 이씨. 103조까지. 103초까지 숙제였대. 옹경아 우리 카톡방에 그대로 있지? 네 맞아요. 어. 자, 103페이지 보시면요. 선생님 책 감독해요. 숙제를 끝까지 못했어요. 이런 뒤져 이씨. 자, 103페이지부터가 숙제였어? 아니, 계산까지 103까지가 숙제였어. 회로도. 이제 95.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거요. 전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전기 회로도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 회로도에 해당되는 문제 풀어오는 게 숙제였고, 그 문제가 어디부터냐면 95페이지부터 103까지. 자, 95부터 103까지였고요. 다 풀어드릴게요. 네. 자, 95부터 103까지고요. 적지 말고 너무 풀고 있어. 그러면 애들 질문할 때 그것만 봐. 그리고 다음 주에 풀어오시면 숙제 있죠. 아니 없어. 다음 주에 풀어오시면 선생님이 신청해 줄게요. 오. 자, 1번 순서대로 95페이지 1번 순서대로 XX 동그랗게 X. XX 동그랗게 X. 됐어. 2번에 1. 1이요? 네. 자, 3번이요. 3번 전기장. 그 다음에 4번에 2. 5번에 답 없어. 패러데이가 자기장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사용했고. 이력서. 네, 전기력선. 자, 6번은 순서대로 동글 X, X 동글. 7번에 1번은 EA가 커요. 간격이 좁으니까. 자, 2번 VA가 더 커요. 8번에 답 뭐냐? Q가 R만큼 떨어진 A와 2R만큼 떨어진 B 사이에 전이차는요. 이 R분의 KQ. 자, 그 다음에 9번은요. 니은 디귿. 10번이요. 3대4. 아니요. 10번에 답 니은이고요. 11. 이해밖에 없어요. 네. 11번에 9배. 12번은 0.8. 13번은 4. 그 다음에 옆에 있는 14번에 1번은 A와 C의 크기는 같아요. 그 다음에 B와 D의 크기 같아요. A와 C의 크기는 3R분의 2V. BD의 크기는 3R분의 V. 인 거죠. 그 다음에 B에서 하는 소리. 응? B랑 D에서 하는 소리. 네. 3분의 V. 그 다음에 15번에 1번은 20, 2번은 60. 16번에 4. 자, 101페이지요. 순서대로 다 부를게요. 1번에 3, 2번에 2, 3번에 2, 4번에 2, 5번에 4, 6번에 1, 7번에 4, 8번에 2, 9번에 3, 10번에 5, 11번에 1번은 12, 2번에 20, 12번에 가는 A, 나는 F, 13번은 기억 디귿, 14번에 4, 15번에 1, 여기까지. 연락드려서 지금 8번이 8번에 답은 2번. 공식 있지 않습니까? 공식? BQV였나? 답의 Q. 아, 왜 95쪽에 2번에 공식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어요. 잠깐만. 이거 R분의 알제곱번에 그 응.
자, 이거는 정기력이니까 R 제곱분의 크크크. 그 I 제곱분의 K1, K2, K3. 아니야. K Q1, Q2. K Q1, Q2. Q1. K 곱하기 Q1, Q2예요. 어. 오. 자, 그다음에 주는 뭐라고? 6번이요. 어디 페이지? 아니 내가 이거 기억 못하지. 102페이지 6번에 1번. 자, 틀린 거 볼 수 있는 시간 3분 줄 테니까 3분 안에 틀린 거를 조금 보시고요. 회로도 됐어. 경기장 선생님이랑 시험 볼 거거든요. 틀린 것들 확인. K2. 이거를 제일 약하게 틀어줄게. 밖으로 덥니? 네. 여기는 추운데. 엄청 덥지는 저는 밖에 나가지 않죠. 혹시나 더울까봐. 저도 겨울엔 밖에 나가지 않죠. 혹시나 추울까봐. 뭐 하는 거야? 기억도 안 나는데. 버려. 맨날 오늘 쌤, 조용히 배웠어. 우리 아까 호해줄까? 피나? 그냥 안 해. 피 날 때까지 벌려보려고? 너무 아파요. 아빠. 왜? 이거 뭐야 나도 틀렸네. 아닌가? 이건 어려운 거. 굉장히 틀렸어. 이거 공식 어디 나와 있어? 아니 내 앞에 오. 굴렁 법칙. 그냥 포진스에 말해주시오. 했지? 준호 아프면 얘기해. 저 아파요. 호해줄게. 아, 네. 아주 그냥 호해줄게. 어차피 괜찮아지는 거. 야 신기하다. 어떻게 여긴 중2만 있냐? 학년이 안 섞였냐? 너무 어렵고 어려워요. 몇 번째 어렵죠. 쉽지 않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해요. 지아, 잘했어? 해보자. 선생님, 좋아해. 아니 이거 좋아한다고. 싫어? 내가 좋아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이거 뭐지? 자, 해보자. 선생님하고 해요. 네. 실제로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뭐에 대해서 했었냐면 전기에 대해서 하시면서 많은 얘기들이 이제 한꺼번에만 쏟아져 나왔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과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게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여기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전기를 뭐 시키자, 발생시키자 이 얘기예요. 어떤 중성인 물질들을 내가 자극을 줘서 전기를 띠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전기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데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건 모든 물질은 다 전기를 띠게 할 수 있어. 자극 정도의 차이인 거지. 그러면 어떻게 물질들을 전기를 띠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알려면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구조 보면 이해가 돼 라고 얘기했어요. 물질들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의 중심에는요, 그 원자의 중심을 우리가 원자 핵이라고 하는데 원자 핵 속에는요, 플러스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입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플러스의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양성자라고 해서 양성자 하나당 띠는 정기적 세기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는 정기적 세기를 껴요. 그래서 전기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쿨롱이고요. 이걸 우리는 전하량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양성자는 이만큼의 정기적 세기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양성자를 625, 18개만큼 모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세기가 드디어 1쿨롱이 되는 거야. 그만큼 양성자 하나가 띠는 정기적 세기는 되게 약해. 그래서 네. 그리고 원자 핵 속에는 정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중성자도 있어. 근데 만약에 원자들이 원자 핵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원자들은 플러스 전기를 껴야 돼. 근데 원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자는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냐면 중성인 상태거든요. 이렇게 중성일 때만을 원자라고 부르지 중성이 아니면 원자라고 부를 수 없어서 중2 때 배웠던 이온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물리에서는 이온을 전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는데 중성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원자 핵 바깥쪽에요. 플러스와 반대되는 성격인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는 입자가 있단 말이죠. 이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입자를 우리가 전자라고 하고요. 이 전자도 하나당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정기적 세기를 띠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원자들은 예를 들어 나트륨 같은 원자는 원자번호 11이에요. 그래서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11개 들어있는데 바깥쪽에 전자도 11개 들어있어서 서로의 힘이 상쇄되기 때문에 원자들은 정기적으로 중성인 거지 전기를 띠지 않아. 그러면 전기를 띠게 하려면 얘네들의 숫자가 같지 않게 차이나게 하면 된다 했어. 그러면 같지 않게 하려면 누군가를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때 움직이는 거 전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전기를 띠게 해요. 왜요? 전자를 움직이는 게 양성자를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우니까. 왜 쉬워요? 그건 질량이 작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더라도 가속도의 크기가 커서 더 잘 움직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이동시킬 건데 그 중에서 전자를 빼서 전자의 개수를 줄이면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로 바뀌는 거고요. 전자를 더 집어넣어서 양성자의 개수는 같은데 전자 수가 증가하면 마이너스의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전기를 띠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하나의 물질에서 다른 물질 쪽으로 전자를 이동시킬 건데 그러면 A라는 물질에서 전자를 빼서 B라는 물질 쪽으로 전자를 줬다고 치자. 그러면 A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는 입자가 될 거야.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전자를 이동시킨 후에 하나의 위치에 전자를 고정시켜놓고 전기를 띠게 하는 걸 우리는 정지된 전기를 발생시켰어요. 정전기를 일으켰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정전기를 일으키는 방법을 중학교 2학년 때 2가지로 배웠어요. 비벼도 이런 일이 발생해 라고 하는 마찰 전기를 통해서 정전기를 일으키는 방법도 배웠고요. 전기를 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도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쏠리면서 전기를 띤 입자로 바뀌어 라고 하는 정전기 유도를 통해서도 정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이 2가지 방법으로 전기를 일으켜서요. A라는 물질은 4쿨롱의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B라는 입자는 마이너스 2쿨롱의 전기를 띤 입자가 됐고요. 그리고 이 두 물질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2m라면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은 떨어져 있어도 서로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A가 받는 전기력이 셀까요? B가 받는 전기력이 셀까요? 같아요. 같죠. 작용, 반작용의 힘이니까. 그래서 서로의 극이 달라서 당기는 인력이 생길 건데 A가 B를 당기는 힘이나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작용과 반작용의 힘이기 때문에 서로 반드시 세기는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 같은 세기의 인력을 받을 텐데 이 인력에 해당되는 전기력 어떻게 구합니까? 전기력은 무조건 R제곱분의 크크크
크크로 계산하면 돼 라고 얘기했어요. R제곱분의 크크크. 그래서 두 물질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2니까 2의 제곱분에 K는 전기력 구할 때만 쓰는 상수, 쿨롱 상수예요. 9 곱하기 10의 무수이고요. Q와 Q2는 각각의 전하의 전하량이니까 이거 넣고 계산하시면 이때 전기력은 18 곱하기 10의 9승 뉴턴만큼의 엄청난 힘으로 서로 당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낀단 말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기를 띤 입자 사이에는 서로를 밀거나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질들이 전기를 띠게 되는데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는 A도 전기력을 발생시켜 B도 전기력을 발생시켜. 그렇다면 A와 B가 있는 공간에는요 A가 만든 전기력과 B가 만든 전기력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전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니까 모든 힘은 반드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방향과 세기를 가지고 있으니 전기력도 방향과 세기를 표현해보자.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력의 방향을 나타내게끔 예쁘게 화살표로 이렇게 그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걸 뭐라 그러니? 전기력을 나타내는 선. 거짓말. 전기력 선. 그래서 전기력 선을 가지고 전기력의 방향을 나타낼 건데요. 모든 전기적 현상은 플러스 전하가 받는 현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 플러스는요, 플러스에 의해서 밀리고 마이너스가 당기니까 전기력 방향은 무조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는 방향으로 전기력선을 그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곳은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좁아요. 어떤 곳은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넓어요. 왜 이 간격이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달라서 그래요. 되겠어? 이때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좁다라는 건 힘이 뭐하다? 세게 작용하는 곳이다.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넓다는 얘기는 힘이 약하게 작용하는 곳이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력선을 통해서 어느 쪽의 힘이 더 세고 약한지를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P라는 아이와 Q라는 아이의 전기력선이 꼬매가 이렇게 그려졌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P와 Q는 똑같이 무슨 걸 띠고 있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자 사이에 극이 서로 반대이면 전기력선은 반드시 연결됩니다. 근데 같은 극의 전하가 마주보고 있으면 전기력선은 절대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력선을 그렸는데 옆에 있는 그림처럼 완벽하게 나온 선의 개수와 들어간 선의 개수가 같지 않고요. 얘가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이 그려졌는데 이렇게 그려요. 이런 식으로 그려요. 들어가는 개수는 3개밖에 안 되는데 나가는 개수는 6개야. 그럼 선의 개수가 왜 달라요? 세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와 B는 얘는 전기력선이 나가니까 플러스 전하고 얘는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전하인데, 그래서 자 B에 비해서 A의 전기력이 2배 세기 때문에 선의 개수를 2배 많이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 개수 차이는 전하량의 차이를 표현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전기력을 방향을 나타내는 전기력선, 그리고 전기력선의 간격을 통해서 전기력의 세기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점전화가 있을 때요. 여기가 마이너스 2쿨롱이고 플러스 4쿨롱 고정이면 전기력을 R제곱분의 크크크로 계산하면 되는데, A의 전하량 그대로 고정시켜놓고 떨어진 거리도 일정한데 B의 전하량만 마이너스 2가 아니고 그래서 플러스 4분의 11로 바꾼다든가 또는 마이너스 31분의 57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면 A와 B 사이의 전기력은 그때그때 계속 달라진다. 그러면 계속 달라지는 전기력을 구하는 건 복잡하니까 우리는 B에 있는 전하량이 얼마든 상관없이 일단은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있다고 치고 전기력의 세기를 구한다. 그런가? 자, B의 위치에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있다고 치고 플러스 1쿨롱의 전하와 주고받는 전기력의 세기를 우리 뭐라 그러나? 전기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 있는데요. 실제 전하를 놓고 전기력의 세기를 구하면 R 제곱분의 크로 계산하는데 여기가 계속 전하량이 바뀌면 그때마다 새롭게 구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이쪽에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있다고 치고 기준 전하와 주고받은 전기력 A와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주고받은 전기력의 세기를 구하면 그거는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안 하고 전기장 엘렉트로닉이라고 표현한다. 그 전기장의 세기는 R 제곱분의 똑같이 구하는데요. R 제곱분의 큰데 요 값이 1이니까 이걸 그냥 1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R 제곱분의 크로 계산하면 된다. 됐냐?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1쿨롱이 있다고 치고 전기력의 세기를 구한 건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고요. 근데 선생님 여기 1쿨롱이 아니고 2쿨롱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전기장의 세기에 비해서 2배 커지는 거죠. 2배 하시면 돼요. 여기 3쿨롱이 있다면 1쿨롱일 때보다 힘이 몇 배 세지겠니? 3배. 그럼 3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5쿨롱이 있으면 5배 하시면 되고요. 자, B자리에 Q쿨롱이 있으면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Q배 하시면 실제 전기력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전기력은요.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실제 전하량을 곱하면 우리가 전기력을 구할 수 있으니 여기가 아무리 다양하고 현란하게 바뀌더라도 전기장의 세기가 있으면 그 세기에다가 4분의 11쿨롱이면 4분의 11배 하시면 돼요. 31분의 57쿨롱이면 31분의 57쿨롱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전하량을 곱하면 실제 전기력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쿨롱력, QE력 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는 데 F는 QE라고 하는 전기를 띤 입자 사이에 주고받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 전기를 띤 입자 사이에는 서로 주고받는 힘이 작용한다. 전기를 띤 입자 사이에는 서로 주고받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때 실제 Q쿨롱의 전하와 주고받는 힘을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해서 F는 R 제곱분의 크로 계산하면 된다. 근데 Q쿨롱이 아니고 플러스 1쿨롱의 전하와 주고받는 전기력의 세기는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얘는 엘렉트론이 똑같이 R 제곱분의 크로만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어차피 Q는 1이니까 곱할 필요 없어서 R 제곱분의 크로만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 전기장의 세기를 통해서 전기력 F는요 쿨롱력, QE력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F는 QE 이렇게 계산하시면 전기력의 세기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띤 입자에 힘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힘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렸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그랬어? 이걸 중력장. 그래서 이 중력장 안에는요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게 작용하죠. 이 중력 가속도인 10m/s 제곱이야. 얘 뜻이 뭡니까? 얘는 중력 방향으로 떨어뜨리면 1초당 속력이 얼마씩 10씩 달라져 이런 뜻이 있죠. 근데 이 중력 가속도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중력장 안에 있는 모든 물체는요 1kg당 얼마 10N의 힘으로 당기는 힘을 가져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중력장 안에 있는 물체는요 자신의 질량만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받습니다. 그걸 멋진 말로 우리가 중력이라고 합니다. 2쿨롱이면 2 곱하기 10, 20N 10쿨롱이면 아니 10kg이면 100N 이렇게 맞죠? 그래서 중력은요 물체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는 이 공간에 있는 물체를요 내가 억지로 들어 올리려고 해. 그럼 들어 올릴 때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당연히 중력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H만큼 끌어올렸습니다. 이동시킨 거리가 H라고.
됐어? 그래서 사람이 물체를 여기까지 올려놓는 뭐 합니까? 이런 거죠. 그럼 물체 입장에서는 사람으로부터 뭘 받았어? 1 받았어. 그럼 뭐가 생겨? 에너지가 생깁니다. 됐죠? 그래서 물체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순간 이 위치에서 물체는 에너지를 갖는데 그게 바로 무슨 에너지입니까? 위치. 네, 중력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중력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뭡니까? mg, h 받은 만큼 에너지 생겨요. 이렇게 구했잖아요. 근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전기를 띤 입자들이 있는 공간 안에는요, 아까 배운 것처럼 전기장이라고 하는 게 작용하죠. 전기력이 작용하죠. 그 전기력이 작용하는 이 공간을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하고요. 전기장의 세기 아까 보여드렸죠. 전기장의 세기가 예를 들어 10 뉴턴 퍼 쿨롱이라고 치자. 됐어. 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얘는 1 쿨롱당. 됐어. 1 쿨롱당 당기는 힘이 얼마 작용해? 10 뉴턴. 됐어. 1 쿨롱당 10 뉴턴의 힘으로 당겨. 맞냐? 전기장의 세기는 그런 뜻이죠. 1 쿨롱당 10 뉴턴의 힘으로 당길 거야. 근데 여기에 있는 게 1 쿨롱이 아니고 Q 쿨롱이래. 그러면 전기장 방향으로 얘는 얼마 힘이 당기니? 얼마 힘이 당기니? 얼마 힘? Q2. 1 쿨롱이면 10. 2 쿨롱이면 20, 3 쿨롱이면 30, Q 쿨롱이면 Q1. 됐어? 이렇게 해요. 되겠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1 쿨롱당 당기는 힘이야. 그러니까 1 쿨롱이 아니고 2 쿨롱이면 2배 하시면 되고요. Q 쿨롱이면 Q배 하시면 된다고. 그만큼의 힘으로 당겨. 그럼 보면 잘 봐. 이 전기장의 세기는 마치 중력과속도와 같은 거야. 맞아. 그러면 얘를 억지로 들어 올리고 싶어. 전기장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들어 올리고 싶어. 최소한의 힘이 필요하겠죠? 얼마? 당연히 Q. 그 힘으로 D만큼 끌고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이동시킨 거리를 곱하면 한 일 나오겠죠? 그래서 사람이 얘를 여기에 올리기 위해서 QED만큼 얘한테 일을 해줬어. 그러면 이 물체는 일을 받은 만큼 뭐가 생기니? 그게 바로 전기 에너지야. 됐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순간 이 위치에서 갖는 에너지를 우리는 전기 에너지라고 해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그래서 힘 곱하기 무관거리 QED 이게 mgH와 같은 의미야. 그래서 이게 mg, h 알겠어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 이렇게 구한다. 전기 에너지가 유효해요. 네, 단위는 똑같이 줄로 써요. 그래서 이거 에너지 그래서 이거 쓰면 전기장의 세기가 헷갈려서 유로 쓰는 거예요. 되겠어? 네. 그래서 전기 에너지 이렇게 구한다. QED. 근데 우리는 모든 전기적 현상을 보면은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현상으로 설명하기로 했잖아. 얘는 Q쿨롱이잖아. 그럼 Q쿨롱 말고 1쿨롱으로 바꾸면? 1쿨롱으로 바꾸면 뭐니? ED라고 하는 1쿨롱의 전하가 이 위치에서 갖는 전기 에너지. 그래서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를요.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전기 위치 에너지. 뭐라고 한다? 전위. 그걸 뭘로 표현한다? 뭘로 표현한다? 볼트. 전압. 중학교 때 전압이라고 배웠던 게 원래는 전이다. 1쿨롱의 전압을 갖는 위치 에너지. 되겠어? 전기 에너지를 얘기한다. 자, 그래서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인 ED가 볼트구나. ED가 볼트구나. 그러면 이 ED 자리에 볼트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QV로 써도 무방하지. 됐어? 네, 이거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회로도예요. 전류가 흐를 때 1A라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 1초 동안 그래서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세기를 1A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전류라고 하는 건 일정한 시간 동안 움직인 전하입니다. 맞아. 그러면 이제 머리가 있으면 Q는 뭐라고요? IT 강도이라고. 그러니까 Q 자리에 IT 집어넣는 거 합법적이라고요.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뭐 나옵니까? 비트.
이게 중3 때 전기 에너지가 원심이야. 때가 쏙 비트. 무대면 병신 될 거야. 알겠어? 이렇게 돼. 뭐가 소비트예요? 세탁 세제 이름이 비트야, 비트. 엄마가 집에서 쓰는 빨래 세제 이름이 비트야, 이 새끼야. 때가 쏙 비트. 이거 몰라? CF에서 유명해. 비트 쓰면 이렇게 되잖아. 비트. 영어도 모르는 새끼를. 여기서 비트 이렇게 쓰는 거야. 네. 넷째 납득됐지? 이게 전기에너지 원심이야. 네.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압이라는 볼트가 사실은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끌고 올라간 거리인 겁니다. 떨어져 있는 거리인 겁니다. 되겠어요?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전기 위치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개념이 같네? 같아요. 그랬을 때요. 전기장의 방향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사실은 여기 우리가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기가 플러스 극이야.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늘은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갖고 땅바닥으로 내려올수록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는 것처럼 플러스 극쪽이 높은 점이 마이너스 극쪽이 낮은 점이야. 그러니 플러스 극쪽에 가까운 게 위치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이만큼의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면 10줄, 전기에서는 줄이라고 안 쓰고 볼트 이렇게 쓰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높이가 낮아지면 위치 에너지 작아지죠? 8V, 6V, 4V, 2V, 그래서 마이너스는 0V 뭐 이런 느낌이야. 됐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같은 곳끼리 선으로 연결해서 표현하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이거는 같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선이야. 등, 전이, 면 또는 등전이, 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럼 꼬맹아 여기에서 여기까지 끌고 올라갈 거야. 사람이 해줘야 되는 일. 위치 에너지가 몇 볼트만큼 증가하니? 4볼트. 그러니까 사람이 해줘야 되는 일의 양이 얼마야? 4볼트만큼의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던 새끼가 이렇게 내려와. 위치 에너지가 뭐 한 거야? 위치 에너지 감소하면 무슨 에너지 생겨?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얘는 4볼트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생겼어요. 근데 너 궁금한데 내가 저번 주에 이거 하지 않았어? 왜? 저라가지고 복습이 아니고 그냥 수업처럼 하잖아 너네가. 됐어? 얘네?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등전이 면하고요. 여기 있는 하얀색은 전기력선이잖아요. 그럼 몇 도일? 90도. 항상 그렇게 그려야 돼. 50. 전기력선하고 등전이 면 항상 90. 개새끼 믿어 이씨. 항상 90도가 되게 그려야 돼.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전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전하면 전기력선 이렇게 그려지는데 90도에 90도.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니까 높은 점이 여기가 하늘 여기 땅바닥. 알겠어?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같은 곳을 등지연이 면으로 그려야 되는데 전기력선과 몇 도? 90도. 그럼 90도가 되게 그리면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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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이렇게 그리지. 이게 등지연이야. 동그래졌어요.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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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알겠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등지연이야. 알겠냐? 여기가 10V, 8V, 6V 동그래졌어요. 알겠어? 이렇게 그리는 거야. 되겠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려면 일을 받아야 되고요. 내려올 때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 생기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등전이 면이라는 건 위치 에너지가 같은 곳을 연결하는 선이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옆으로 가요. 일 받아야 되니? 아니죠. 일은요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얘는 에너지가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일이 없는 거죠. 알겠어? 같은 등전이면서 이동할 때 에너지의 수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힘과 에너지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전기를 발생할 때요. 전자가 이동해서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으면 정전기라고 했고요. 전자가 한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면
됐어. 전자가 끊임없이 계속 오른쪽으로 가요.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건 전자가 흘러. 이걸 뭐라 그래? 전류라고 하죠. 그래서 라고 하는 전자가 계속 한 방향으로 잘 흐르게 만들어 놓은 장치를 전기 뭐라고 하니? 회로도 이렇게 얘기해. 되겠어? 그래서 전자가 한 방향으로 잘 흐를 수 있게 전기 회로도를 우리가 이렇게 장치를 해요. 그랬을 때 꼬맹아 얘 V는 10V라고 치자. 무슨 말이야? 전압이 전위. 얘는요 10V의 전기 에너지를 주는 장치야. 그러면 그 에너지를 누가 가지고 가? 전자가.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가다가 누구한테 줘? 저항한테 주면 저항은 무슨 일해? 저항이에요. 에너지를 전환시켜주는 거죠. 여기서 이 저항이라는 건 전기 제품 형광등이에요. 형광등은 전자로부터 전위를 받은 만큼 뭐하니? 빛내요. 전기 에너지를 이제는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모시고 거야. 모든 전기 제품은요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장치인 것뿐이야. 됐어. 그러니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받냐에 따라서 낼 수 있는 빛의 세기도 결정되겠죠. 알겠어? 네, 이겁니다. 그래서 전기 제품들은요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장치다. 되겠니? 그러면 얘한테 얼마만큼의 에너지 줬어요? 그거 알고 싶죠? 그걸 옴이 뭐라 그러죠? V는 뭐요? R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되겠냐? 네. 여기가요. 그래서 5옴이고 2암페어야. 그러면 여기서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 쓰는 거야? 10V. 10V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0V에 해당되는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꿔요? 빛 에너지로 바꿔요. 그만큼 밝아요. 10V 아니에요? 10V. 볼트가 뭐야? 줄 벙플러. 그죠? 네. 줄이랑 볼트는 줄이랑 클로운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이렇게 단위 쓰기 귀찮아서 과학자에게 볼트 바꿨은 거예요. 됐어요? 네. 줄을 클로운으로 나눈 거예요. 네. 1쿨롱당 갖는 전기 에너지. 1쿨롱당 갖는 전기 에너지. 알겠어? 알겠죠? 자,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장치가 바로 저항이다. 그러면 저항의 크기는 뭐가 결정한다 그랬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네 가지. 저항은 길이, 그렇죠. 길이, 자. 단면적. 모든 물체를 같은 굵기, 같은 길이로 잘라놓고 표준 저항 값을 구한다 그랬죠? 그 표준 저항을 멋진 말로 비저항 비저항을 로라고 써요. 비저항이 1인회가 있고 비저항이 10인회가 있으면 이 새끼의 저항이 너무 크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표준 저항 값을 비저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물질이라도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은 퍼져요. 커져요. 같은 물질이라도 단면적이 커질수록 저항은 작아져요. 근데 저항을 결정하는 건 4개라고 했어요. 비저항, 길이, 네, 단면적, 그 다음에 온도. 이게 있더라. 그래서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은 커집니까? 그럴 애도 있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작아지는 물질도 거꾸로 있어요. 이게 그 뭐예요? 중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지는 게 바로 금속, 고체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작아지는 게 바로 비금속. 우리가 고체, 반도체가 그래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어떤 물체의 저항은요. 온도마다 비저항이 다 달라요. 우리도 10도의 비저항, 20도의 비저항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온도에 맞는 비저항 값에다가 그래서 단면적분의 길이 하시면 그 물체의 현재 저항값이 나옵니다. 되겠어요? 네. 온도에 따른 비저항 값에다가 단면적분의 길이 하시면 그 물체의 실제 저항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요. 저항은요. 길이, 단면적, 온도, 비저항 이거 말고 저항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러니까 전압을 높인다고 저항이 커지는 거 아닙니다. 전류가 세게 흐른다고 해서 저항이 커지는 거 아니라고요. 저항값은 고정이야. 그것 때문에 신나고 개새끼, 병신새끼, 11억 방탱이 같은 새끼. 알겠어? 저항은 도선의 종류, 굵기, 단면적 이것 때문에 결정되는 거죠.
전압이 커진다고 해서 저항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여기 써져 있는 얘기야. 저항의 크기는 이거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아니 썰을 보내서 저기 이거 로 그리스어야. 이걸 로라고 그랬죠. 근데 부피 무력할 때는 저 밀도였는데. 그렇죠. 로 VG 할 때, 로 VG 할 때는 이거는 밀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저항이 되는. 네, 비저항이에요. 오. 네, 알파벳이 20몇 개밖에 없어서 돌렸어요. 어떨 때 V는 부피고요. 어떨 때 V는 전압이고요. 그래서 어떨 때 V는 속력이고요. 그렇잖아요. 돌렸어요. 돌려막기 해야죠. 알파벳이 100만 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회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압도 전류도 아니고 저항입니다. 저항이 가지고 있는 의미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도가 있어. 이거 저항의 무슨 연결이야? 네. 이때 첫 번째 저항의 크기가 3옴이고요. 두 번째 저항의 크기가 6옴이고요. 전체 전압이 18V라고 치자. 됐어. 그러면 예를면 저항이 두 개 있으니까 총저항, 합성저항 더하고 있죠. 자, 진열일 때 합성저항 구하는 방법은 왜 더해야 될까요? 그건 저항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이렇게 붙어서 저항의 길이가 뭐해진 효과? 길어지면 저항의 크기는 뭐해져야 되니까? 커져요. 모두 차례 직렬 연결. 저항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낱낱이 저항을 더해야 합성 저항과 같은 크기가 나타난다. 그래서 3에다가 6을 더하니까 합성 저항이 9옴과 같은 크기예요. 이런 얘기야. 그치? 시너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오메 법칙을 알아. 오메 법칙. V는 뭐라고? IR. 그럼 이건 18V고요. 나 합성 저항 9라고 구했어. 그럼 여기는 몇 암페어? 2암페어의 전류 흐르겠는데도 알 수 있어. 그죠? 그러면 2암페어의 전류가 이렇게 나간다는 건 전자 두 개가 나가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전자 두 개가 건전지에서 에너지 가지고 나가지. 얼마씩? 18줄씩. 그죠? 에너지 갖고 나가요. 됐죠? 그러니까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나갈 때 얘도 18줄의 전기 에너지를, 얘도 18줄의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 이 뜻이야. 근데 이 에너지는 언제 써? 저항을 지나갈 때 쓰기 때문에 이때 첫 번째 저항에서 몇 볼트 썼을까? 두 번째 저항에서 몇 볼트 썼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저항에서 몇 볼트 썼는지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V1은 I1 곱하기 R1으로 해결하면 돼요. 맞죠? 자, 그 중에서 직렬 회로도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똑같으니까 2A 곱하기 3옴. 그래서 얼마? 6볼트 썼대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전류가 직렬유가 똑같아서 2A 곱하기 6옴. 그래서 얼마? 12V 썼대요. 그럼 합해보세요. 네, 그대로 내가 가지고 가는 양이 나와야 되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전압을 나눠 쓰면 돼. 나눠 쓰는 기준이 뭘까? 직렬일 때는 전류의 세기가 똑같으니까 얘를 나누는 기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직렬 회로에서 전압을 나눠 쓰는 기준은 뭐다? 저항비입니다. 저항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1이라서 전압도 1대 2로 나눠 쓴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저항이 병렬 연결된 회로도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저항이 6옴, 아니 3옴이고요. 두 번째 저항이 6옴이라고 치고요. 이게 이렇게 회로도에 연결되어 있다. 얘가 18V 똑같다. 연결 방식만 다르고요. 자, 그럼 얘는 저항의 병렬 연결인데 이 저항은요,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를 밑으로 붙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렇죠. 굵어진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단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합성저항은, 그럼 작아지기에 더하셔야 합성저항을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병렬일 때는 저 갬식이 합성저항을 구해야 되는데, 합성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병렬일 때는 낱낱이의 저항을 역수로 해서 더한 값을 다시 역수해야 값이 작아집니다. 바보 더하기. 역수해요. 네. 이렇게 해야 합성값이 작아져요. 해볼까요? 저거 한놈의 새끼 저항이 3분의 1, 또 한 놈은 6분의 1. 그거를 더하면 6분의 3, 약분하면 2분의 1. 그 값을 다시 뒤집으면 얼마? 2. 그래서 합성하니까 저항값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자, 근데 매번 이렇게 하려면 정말 바보 수학을 바보처럼 푸는 거죠. 그럼 천재처럼 풀어볼까요?
아니. 개새끼. 빨리 계산해. 오. R분의 1. 네. 4분의 여기는 없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네? 개새끼. 아, 맞네. 헷갈렸어. 4분의고 됐어. 그래서 맞아요. 저거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9분의 곱하면 얼마입니까? 18. 여기 계산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맞았어요. 이렇게 하면 돼. 자, 근데 이거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죠. 이거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병렬 연결인데요. 저항이 12옴짜리 로만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저항이 두 개 있어. 그럼 이거 합성 저항 얼마니? 라고 하면 저항이 같은 크기의 아이들만 병렬로 되어 있으면 저항 하나에다가 저항의 개수를 나누시면 합성 저항이 나와요. 얼마? 6. 태경아! 여기 하나 더 연결해. 3개야. 그럼 얼마 돼? 4. 4. 이거 연결해서 6개 만들었어. 2. 2. 알겠어? 이렇게. 그죠? 고등학교에서는 병렬 연결할 때 저항의 기를 같은 애들끼리만 줘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 나누시면 편하다. 같은 애들은 필수로 나누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거 한 값이에요. 오. 병신 새끼들 고추 다 꼬매버려. 이씨. 갔다 와 빨리. 눕힘으로 제거하면 없잖아요. 땀을 여기서 흘려야 되는데 땀을 흘려. 오줌 싸지 말고. 어쩔 수가 없네요. 귀여워 죽게. 오. 오, 진짜 그래요. 계산해 놨어요. 당연히 해볼 거죠. 저도. 학번에 보면 24분의 44는 6이에요. 오. 괜찮죠? 네. 재밌죠? 멋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걸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쓰고 있어요. 어? 문제쌤이요? 어제 쌤은 막 복잡한 회로도 그려서 계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성격이 안 좋잖아요. 친구가 없으면 그런 거 가지고 재밌어. 친구가 있었어 봐. 누가 그런 걸 그려. 가서 친구랑 놀지. 그래서 저는 안 그려요. 친구가 많아서요. 저는 공경을 하고 친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합성적은 야, 너네 친구가 없냐? 토요일날 여기 왜 와서 공부를 해? 놀아야 돼요. 친구들이랑 영화관도 가고 노래방도 간대. 다른 애들은 맞아요. 돈을 좀 주고 사겨봐. 네? 뭔 얘기를 하시고 그거에 굳이 돈을 주고 그래. 그냥 못 사귀잖아 너. 그러니까 돈 주고 사겨 친구들. 그래 태경아. 좀 노력하자. 나 친구 많아. 아, 태경 친구 있었어? 뭘 쉬리, 네. 쉬리, 앞방 쉬리, 옆방 쉬리. 지나서 시대. 자, 그래서 합성대학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때요. 여기 있는 첫 번째 저항과 두 번째 저항에서 쓰는 전압은 얼마야? 라고 하면요. 전자가 이렇게 가다가 저항을 지나갈 때 에너지를 쓰는데요. 어떤 전자도 저항을 몇 개만 지나가니? 하나만 지나가기 때문에 한 번에 18V씩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병렬 회로도는 전압이 똑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요. 전압은 똑같은데요. 자, 전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오메 법칙 쓰는 겁니다. 오메 법칙 써볼게요. 여기는 I야. 자, 쟤를 보시면요. 일단은 합성 저항이 9옴이라고 했으니 9옴 아니잖아. 합성 저항이 2옴이라고 했으니 전체 전압은 18V니까 전류가 얼마 흘러요? 9A 흐르죠. 그러니까 이 병렬 회로에서는 9A의 전류가 각각 18V씩 충전해서 가는 거고요. 네. 가서 한 바퀴 돌아서 집에 들어올 때 쿠팡 아저씨는 9명 다 들어오셔야 되겠죠. 맞아요. 네, 근데 에너지는 다 쓰고 앵고 나서 좋아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실제로 저항 V 아니 저항 첫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이 얼마인지 궁금하니까 오메곱지 쓰면 V1은 I1 곱하기 R1으로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자, 병렬 회로에서 전압이 똑같으니까 얘 18V 저항은 얼마냐면 3옴이요. 그럼 전류는 얼마겠어요? 6옴. 6A.
6암페어. 두 번째, V투는 I2 곱하기 R2니까요. 18V 얼마입니까? 얘 6옴이니까 얼마? 3암페어. 아, 암페어를 영어로 봤어요. 암페어는 영어예요. 그냥 영어로 봤다. 오. 자, 그래서 병렬 회로도에서는요. 전압이 일정. V1, V2. 그죠? 그러면 전류를 나눠 쓰는 기준은 뭘까요? 전류를 나눠 쓰는 기준은 바로 저항입니다. 맞죠? 맞아요. 네. 저항의 비가 몇 대 몇이니까? 1대 2인데 전류는 어떻게? 2대 1로 나눠 쓰기 때문에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를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걸 설명한다. 오면 법칙. 알겠습니까? 이걸 설명하는 게 오면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로도에서 각각 나눠 썼는데 이 중에서 나 궁금한 거 이 저항이 바로 꼬마 정보예요. 꼬마 정보예요. 네, 이 저항이 바로 꼬마 전구라는 전기 제품이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꼬마 전구 가, 나, 다, 나 중에 누가 몇 배 밝아라는 겁니다. 누가 몇 배 밝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전기 에너지를 비대로 좀 많이 전환했느냐에 따라 밝기가 결정되겠죠. 그러니 각각의 꼬마 전구의 전기 에너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전기 에너지 계산하는 방법 뭐라 그랬어? 전기 에너지 계산하는 전기 에너지 계산하는 방법 뭐? 비트. 페가속 비트. 이거죠. 자, 가, 나, 다, 라 꼬마 전구를 그래서 내가 10초씩 켜본 거고 누가 더 전기 에너지 많이 썼냐가 밝기라고 했으니까 해보시면 가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는 몇 볼트였습니까? 가는 6볼트 전류 2A 그리고 10초 동안 맞습니까? 그러면 이 꼬마 전구의 밝기는 얼마입니까? 120줄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그래서 비대너지로 10초 동안 바꿨구나 이 뜻입니다. B는요 12V 2A 10초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얼마? 240줄의 전기 에너지를 비대너지로 바꾸고 있으니까 실제로 가에 비해서 나가 2배 더 밝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요 라고 하면 다른 18V 6A 10초예요. 해결해 빨리. 1080. 1080이에요. 오. 1080. 열나 밝아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요 18V 3A 10초 얼마입니까? 540. 그렇죠. 그래서 이 둘 중에는 얘가 훨씬 더 밝아요. 이런 얘기예요. 오. 근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얘는 뭐니? 진열이죠. 10년. 얘는 뭐니? 연결. 연결. 실제로 전압의 크기 똑같고 연결한 저항의 크기도 똑같더라도 연결한 방식만 달라도 밝기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그 중에서요 어느 쪽 밝기가 훨씬 더 밝아요? 연결. 연결 쪽 밝기가 훨씬 더 밝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밝기를 계산할 때요 쓸데없는 계산을 우리가 했죠. 뭐요? 이거요. 밝기 비교할 땐 굳이 같은 10초를 계산할 필요가 있었는지 없어요. 1초당 꼬마 정도의 밝기를 비교해도 밝기를 알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실제 전기 에너지가 아니고요. 실제 총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아니고 1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계산하는데 자 1초라는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뭐라 그러냐? 전력. 전력 어떻게 구하냐? T는 VI 안 넣으면 되죠. 그래서 전력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1초로 네. VI T는 전기 에너지. 근데 우리 1초당 밝기만 비교해도 되는 거니까 전력이라는 걸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개새끼. 자, 그래서 얘는 1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이만큼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없어졌어요. 맞아, 맞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선생님, 실제로요, 왜 병렬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나 많이 써서 직렬에 비해서 열나 많은 전기 에너지를 씁니까? 왜 이렇게 밝습니까? 그건 똑같이 18V라도 그 에너지를 가지고 가면
두 명이 가져가고 여기 몇 명이 가져가니? 9명이 아니라. 여기 중소기업이야 대기업이야. 오. 여기서 총 사용한 전기에너지 얼마? 얼마? 18줄. 이거 총 사용한 전기에너지 18줄씩 두 명이 가져갔어. 얼마? 36. 그래서 보세요. 직렬 회로에서는요 두 개를 합하면 얼마 나오니? 36. 헐 8. 너무 놀랐다. 병렬을 이 계산해 보세요. 오. 이건 약간 계산기가 필요한데 해보세요. 108. 108. 108 맞습니까? 8. 그러면 이렇게 더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죽여버려. 저게 왜 108이야 이씨. 그러게 형 140. 틀릴 수도 있죠. 168. 아니, 162. 원한다. 저도 162. 162. 저도 사람으로서 틀릴 수 있죠. 162. 이거 더해봐. 얼마? 162. 몇 와우. 됐어. 18을 이루고 근데 계산했을 때 여러분들 실제로 이쪽에 전류가 세기 때문에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 그래서 병렬 쪽이 훨씬 더 밝을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번에요. 그럼 병렬 쪽에 에너지가 훨씬 많이 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전기 제품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전류가 세기 때문이에요. 더 센 전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 환경 오염은 전기를 만드는 과정이고 얘를 그냥 쓰는 거야. 오. 저건 좀 오염 안 돼. 플렉스. 전기의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의 오염물은 없고요. 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에서의 오염물은 있어서 발전 방식을 바꿔야죠. 오염물이 뭐예요? 이산화탄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그 오전지. 다른 말로 해. 대기. 아니야. 태양이. 무슨 태양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면 나쁜 점이 뭐야? 그 메탄가스. 지구 온난화.